우리 사회는 인터넷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당 조직보다는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그러한 정당이 어떨까, 이런 생각 모두 우리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점을 가지고 한국의 SNS 산업진흥원장을 맡고 계시는 정현태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정당 하나를 운영하려면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네. 요즘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즉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이 모바일 정당이 논의가 되고 있고, 네. 특히 우리 정 원장께서 이 모바일 정당에 관해서 평소에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 모바일 정당이라는 게 우선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동안에 이 IT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왔고, 또 미디어 혁명,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통해서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이 통신 기술들이 구현되어서 우리가 기존의 이 정당 제도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동원해서 이 정당을 운영해 왔다 이러면은, 이 모바일 정당은 이 실질적인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선거 방식, 투표 등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당을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모바일 정당 또는 사이버 정당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카톡방도 있고 밴드도 있고 이렇게 그 어떤 하나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소통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소통 기구, 이거를 매개체로 해서 하나의 정당처럼 움직일 수 있다, 그런 개념인가요? 그런 부분도 이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맞죠. 네. 그러면 가령 우리 사회에 지금 하나의 그 좋은 플랫폼의 형태가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온라인 일종의 그 플랫폼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플랫폼이 하나의 정당의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도 됩니까? 그러한 조직 자체나 플랫폼 자체가 바로 정당으로 가기에는 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고요. 기존에 있는 정당들이 하나의 새로운 수단을 이용해서 모바일 정당으로 발전해 간다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정당이 출현될 때 모바일 기반의 정당을 꾸려가는 이런 식의 정당 제도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기존 그 사무처 직원이라든가 또는 중앙당의 그 큰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 가능하죠. 엄청난 이 축소가 가능해지겠죠. 인력이나 비용이나 그다음에 장소나 시설 등등에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다른 나라에 세계적으로 이런 모바일 정당,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정당이 현재 있습니까?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정당이라고 이런 플랫폼을 갖고 나타난 나라는 아직은 없고요.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수년 내에 모바일 정당이 출현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제 그런 배경에는 이 기술적 배경과 또 사회적 배경 두 가지를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배경이 있고 사회적 배경이 있는데, 그 기술적 배경에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은 모든 것이 이 SNS를 통해서 소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국조차도 이 SNS로 앞으로 대체될 거다. 또 요즘 흐름이 개인 방송국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기술적 흐름을 바탕으로 모바일 정당을 충분히 만들 수도 있고 효과적으로 가동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내 어떤 정당도 이걸 시도하지 않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정당이 없는 이유, 그건 뭔가요? 거기에는 하나의 이제 기존 시스템에 대한 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이 없어진다고 보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수 있죠. 특히 이 모바일 정당에 출연한 이 나이 든 세대들이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바탕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이 정치인들이나 또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 특히
연령층이 많은 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 원장께서는 이제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예. 이런 모바일 정당 체제를 만들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또 내셨잖아요. 네네. 그걸 그 내신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또 있을 텐데 네.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 모바일 정당의 출현은 하나의 역사적 필연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그 짧은 기간 중에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꽃을 피워서 사실 선진국들보다도 더 빨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정착이 되었고, 또 그래서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는 겪지 못했던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을 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정당 제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낙후된 정당 시스템을 모바일 정당으로 바꿔가면은 이 정치 제도도 선진국보다도 우리가 더 앞서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모바일 정당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그 새누리당에서는 2015년 5월 13일 당헌 당규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 모바일 정당의 그 도입을 위한 이 근거를 이미 만들어 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좀 보여드리면은 네. 예, 이렇습니다. 지금 이 당헌 제28절에는 모바일 정당을 구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고, 그래서 제67조 2에 이제 구체적으로 모바일 정당을 두자라는 취지의 이제 저걸 뒀고요. 그 세부상으로는 이제 당규에 모바일 정당 구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둔다 해서 총칙 1조에부터 7조까지 이렇게 뒀습니다. 여기에는 20인 이내에 위원을 구성하고, 구성원은 현직 국회의원과 당협협의회 운영위원 몇 명, 그다음 민간 혁신 전문가 몇 명, 이렇게 해서 위원장은 민간 혁신위원 출신을 둔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 안에 또 보면은 그동안에 새누리당에는 없었던 제3 사무부총장 직제를 만들어서 이 당무를 관장하도록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새누리당은 이미 모바일 정당을 준비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야당은 어떤가요, 지금? 이 야당 부분에서는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저는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이제 이 야당 또는 지하 세력들이 같이 이제 통합을 해서 이 모바일 정당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모바일 투표 방식을 도입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때는 이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인적인 문제, 관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게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거기에 그 부정 투표를 또 했다든가 등등 관리 체계가 잘못되어서 실패를 했는데, 모바일 투표가 그 동원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선관위에서 뭐 직접 이렇게 관장을 했다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이 준비가 미진한 상태에서 어설프게 이제 시도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아시는 그 핀테크 금융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핀테크 금융은 우리가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또 모든 금융 결제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사고가 터지면은 인적인 문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사고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정당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우려되고 문제되는 이 부정투표 내지는 이 대표성, 자기의 이제 직접, 우리나라는 직접 투표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음 뒤에서 또 그러니까 모바일 정당을 운영하려면 결국 인터넷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방법도 모바일 투표 형식의 의사표시가 될 텐데 그게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만 관리를 어떻게 공정하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완결되지 않았다. 과거 야당의 모바일 투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렇고
그 문제는 이제 숙제로 네. 남아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예, 예. 그럼 새누리당에서는 그렇게까지 준비를 해서 네. 거의 뭐 이 당헌상으로 봐서는 준비가 된 상태로 볼 수 있는데 당규나 예, 예. 왜 안 했죠? 그 부분은 사실은 2015년 5월 3일이면은 김무성 당대표가 되기 전이죠. 네. 7월 달에 당대표가 되셨으니까 그 전 단계에서 이미 일찍을 다 만들어 두었는데, 그리고 제3부총장까지 임명을 하고 그래 했는데 왜 흐지부지 됐는지는 그 내부 사정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 같이 문외한 입장에서는 예. 모바일을 동원하면 아무래도 젊은 층이 네. 더 많이 참여할 것 같고 네. 뭐 60대, 70대 이렇게 가면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네. 상대적으로 덜 익숙하니까 덜 참여하지 않느냐. 네. 새누리당의 이 기반은 네. 50대 이상이 더 강한 기반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 모바일 정당이라는 그 운영 체제를 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추측도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추측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모바일 정당이라는 것을 바로 도입하자는 취지보다는 준비 과정으로 본다 이러면은 그때 시작을 하는 게 맞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 모바일 정당을 준비를 했더라면은 최근에 불거져 나왔던 그 뭐 국민공천제와 뭐 안심번호제와 같은 이런 문제로 시끄럽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등등을 새누리당 내에서는 도입을 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네. 문제가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심번호제를 도입하면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그 관리 문제, 예, 예. 인적 동원의 문제 예. 이게 좀 해결되나요? 이게 이 안심번호제라고 붙이든 뭐 다른 기술 방식으로 하든 기술적인 문제는 저는 극복이 가능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 도입하는 이 주체 주관 쪽에 이게 의중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 얘기냐면은 기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이 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모바일 정당이 성공하려면은 한 100만 명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야 대표성을 가질 수 있기 지역 때문에. 대표성 말씀하시는 거, 지역 세대 뭐 다. 그렇죠. 이게 연령층, 그 다음에 지역의 분배 등등을 고려해서 평균적으로 246개의 그 선거구가 있다면은 최소한 한 4천 명 정도, 5천 명의 이 모바일 당원들이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연령층도 대표성을 갖는 이런 이 당원들로 구성되었을 때 이 모바일 정당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2,000명, 3,000명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조직을 동원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하죠. 그러나 100만 명이 넘어가 버리면은 이건 동원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문제는 100만 명을 어떻게 네. 모바일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시키느냐. 그게 더 문제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바일 정당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정당이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당이 예를 들어서 모바일 정당으로 바뀐다 이러면은 이 뭐 최소한 3년에서 5년 준비를 해서 모바일 정당을 도입할 수 있는 이 절차를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 그런 모바일 정당, 기존 정당에 예. 아주 대비가 될 만한 차이, 그걸 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가 하나 있는데 하나 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인데요. 네. 이게 이제 정현태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기준을 갖고 만든 자료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정당은 폐쇄적이고 일방통행식 이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면은 모바일 정당은 개방형이고 쌍방향이고 또 정당과 시민사회와 시민단체가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당의 활동 방법에서 보면은 기존 정당은 이제 주로 면대면 접촉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사장에 항상 사람이 동원돼야 되는 네.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근데 모바일 정당에서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지 않죠. 그 사람을 동원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정당의 핵심 요소는 기존 정당은 당원과 가신들 그룹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반면에 모바일 정당은 지지자와 이제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당원의 규모도
기존 정당은 한 20만 명 선이지만 이 모바일 정당은 한 100만 명 이상, 많게는 한 200만 명 정도까지를 보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5,100만 명에 이 유권자 수가 4,100만 명, 그 다음에 실제로 투표장에 나오는 이 투표한 숫자 등등을 감안해 보면 한 300만 명까지는 이론적으로 모바일 정당에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정당의 이제 주요 기능을 보면은 기존 정당은 이제 선거 동원과 장외 투쟁용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모바일 정당은 국정 운영과 입법 기능을 중점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 중에 공천 방식의 그 예. 상향식이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하향식 방식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밀실 공천, 뭐 추대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모바일 정당에는 이제 상향식으로 가지니까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뜻에 맞는 후보들을 추천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정치 자금도 이 다수의 소액 후원제 아주 바람직한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모바일 정당이 예. 최근에 논의가 됐다가 예. 사그라진 그 오픈 프라이머리의 정신. 네. 말하자면 힘 있는 사람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네. 국민들이 후보를 선택한다. 예. 그거를 구현하는데도 더 좋은 그런 시스템이겠군요. 맞습니다. 예.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와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면은 네. 거의 그 같은 맥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젊은이들이 정치에 점점 무관심해져 가고 있는 예. 이게 지금 큰 문제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예. 이 모바일 정당을 하면은 젊은이들이 정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점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모바일 정당에 이제 태동하게 된 그 배경을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ICT 기술의 발전, 즉 이 미디어 혁명 또는 커뮤니케이션 혁명에 의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배경을 들 수 있는데 이 사회적 배경은 바로 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층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투표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고민해 보다 보면은 또 결국은 이런 모바일 정당의 필요성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정당은 이 역사의 흐름과 기술 발전의 흐름과 사회의 흐름 등등을 이렇게 고려해 보면은 필연적으로 등장할 것이다. 단지 시간이 문제일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 정당은 말하자면 대세다. 대세다. 그런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의 정치적 무관심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의 생각은 관심을 가져도 의미가 없다. 이러기 때문에 무관심하다고 합니다. 네. 그거는 위에서 아래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서 던지는 기존 정당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모바일 정당이 네. 바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당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바일 정당의 출현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